홍콩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홍콩 시위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홍콩대 같은 경우는 또는 홍콩 과기대입니다. 홍콩 과기대, 홍콩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으로라도 좀 쓰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홍콩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얘들 원서 써놓고 합격증 줘도 잘 안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 없고, 여기 중문대 아주 좋은. 여기는 이 시티 유니버시티 성시대학이라고 하는데, 성시대가 그 항공공학 쪽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수의대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수의대가 있습니다. 영국 연어주입니다. 점수 무진장 높습니다. 폴리텍인데, 폴리텍은 디자인 스쿨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여기 디자인 학교 건물이고요. 한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데가 호텔 경영학과. 호텔 경영학과는 그 단과대학 교수가 학과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많고 한국 아이들 포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담당자가 뭐라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홍콩 애들은 호텔 비용 별로 안 좋아한대요. 한국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 폴리텍의 호텔 경영학과 같은 경우 취업률이 한 150% 됩니다. 랭킹으로 따졌을 때 세계 2위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기대 면접 할 때 뭐 제가 준비시키고 나서 애들이 했던 얘기인데 결국 이런 얘기하죠. 밑에 보시면 여기 과기대 좀 와달라고. 왜냐면 이때 한참 시위할 때였거든요. 시위할 때가 되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대안으로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홍콩을 가겠다 또는 싱가포르를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으셔야 돼요. 홍콩을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전 세계를 무대로, 싱가포르를 간다, 싱가포르 전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뛰어야지, 홍콩 갔다가 어떻게 좀 찍고 한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시면 의미 없습니다. 완전 전략적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일정을 보면 이렇게 일정됩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쫙 보면 9월, 10월달 되면 한국이 이제 수시를 지원하고, 뭐 미국 대학은 얼리디 시즌 지원을 하시죠. 11월이 되면 홍콩이 얼리가 오픈이 돼요. 11월에. 12월 되면 카이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초반 정도까지 홍콩에서 메인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메인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서울대 12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일종의 진행되고, 일본 대학도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또 일본 대학 많이 갑니다.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애들이 아무도 일본 대학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스다. 이제 비자를 막아나가지고 이제 올해 더 고민이 좀 생겼어요. 이런 판단을 이제 하시고, 특히 어머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 안 하세요. 다른 집 아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시는데 우리 집 아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안 하세요.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도 조금 낮춰서 보셔야 되고, 그렇지만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많이 제발 카드라 통신은 좀, 뭐 저도 똑같은 카드라 통신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너무 부풀려진 카드라 통신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납대는 말이야. 이거를 이해하시면, 젊은 세대 아직도 뭔 소리야 이러시면 이제 고민스럽죠. 그래서 권하는 책이 이런 책이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 대통령이 뭐 추천서라고 해서 유명해진 책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책.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시키는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의 세대에 살고 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하면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오고,
결국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다 별로 안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쓰는 대로 아빠 쓰는 대로 아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아무런 차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도 주시고, 그래서 애기도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요. 아까 그 웹툰처럼 무조건 안 돼 이러면 답 안 나와요. 좀 더 많은 길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독서량이에요. 독서량. 서울대학교에 수시 때 성특 친구들 서울대학교에 수시에 자기소개서 쓰면 4번 문제가 이거예요. 책 3개 쓰라고 돼 있어요. 책 3권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한 친구,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써야 돼요. 작년에 쓴 친구가 이런 거 썼어요.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사람이 쓴 아주 쉬운 책, 이 철학책이 있었는데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지금처럼 페이크 뉴스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자신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페이크 뉴스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학을 배워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썼어요. 고3짜리가 그렇게 썼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정도의 독서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이 책은 작년, 재작년에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들은 무조건 필독서였어요. 이거 제발 좀 읽어, 제발. 제발 읽으라는데 이 책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거든요. 못 읽죠. 책 두께 보고 난 다음에 헐. 그래서 쉬운 방법을 말하죠. 유튜브에 가면 책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 들어 그거라도. 근데 그게 1시간이야. 야 그러면 책 정리해서 20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들어.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방법. 어머님들. 네. 이거는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이 책의 서문이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딱 읽어보면 이 책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3페이지만 읽으면 이 책 다 알 수 있어요. 얘도 비슷해요. 인간은 필요 없다는데 읽으면 인간이 왜 필요한지 나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야 자기소개서 쓸 때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지죠. 자기소개서 조금 제가 한 5분 정도 늦춰질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이거 굉장히 잘 써요. 이거 난 뭐 했고, 뭐 MUN도 갔다 왔고, 무슨 봉사활동 했고, 뭐도 했고, 심지어 여기 캄보디아에서 재작년에 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어떤 아이들 개안 수술해줬다. 개안 수술해줬다. 이런 거 쓴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굉장히 잘 써요. 근데 미래형 못 써요. 미래형.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할 거고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하는 그 미래형을 못 써요. 특히 리더라는 얘기할 때 애들이 맨날 그러는데 자기는 동아리 회장으로서 뭘 했고 학교에 스튜던트 카운슬러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제가 전형 취지 부합도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생활하고 해외에서 전문가를 큰 아이가 한국 대학으로 왜 오냐고요. 왜? 한국 대학으로 돌아와서 뭐 할 거냐고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서 12년 동안 살았어. 중국말 진짜 잘해요. 근데 걔가 중문과를 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다 중문과를 가요. 왜? 걔들은 공부하는 게 중문과 제일 쉬우니까. 그럼 대학에서는 그럼 걔들을 다 뽑나요? 안 뽑아요. 누굴 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한국에 있는 중문과를 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납득되는 애들을 뽑는 거죠. 여기서 현지에서 대학을 갈 수도 있지요. 뭐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있겠지요. 근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해? 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요. 그 답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더. 최소한 한국에서 2호선 전철을 타려면 전교 1등 해야 되는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건데 그럼 너도 그 아이들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사회에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대학 관심 없어요.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그런 걸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고.
근데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다 듣고 이렇게 가서 애 붙잡아 놓고 야 거기서 말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애들은 그래 또 오늘 또 싸우자는 거구나. 이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 쏘면 제가 멘트 달아서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글 못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한글 못하는 애들은 영어로 이렇게 쓰면 뭐 이런 멘트들까지 제가 달아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죠. 읽어보시면 우리 애들이 정말 글을 못 씁니다. 특히 한글은 정말 못 씁니다. 한글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명히 한글로 썼는데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재, 내용이 중요한 거지 글이 아름다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면 글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답기만 해요. 뭘 말하자면 굉장히 1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이 투박해도 그 안에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소재가 중요한 거지 글이 아름다울 필요는 없어요. 고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고대는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쓰는데 제가 고대 진짜 그런 게 질문이 이거예요.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아니 네가 알아서 뽑아야지 나보고 왜 질문 이렇게 하면 나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뭘 쓰냐면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 스펙 있고요. 학교 성적 기가 막히고요. 리더 있고요.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스펙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질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2번, 3번은 이건 대교육 공통자료라서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연대가 3특입니다. 12특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3특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 취지 부합도예요. 이 사회에서, 푸놈펜에서, 캄보디아에서 도대체 뭘 느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답을 잘 쓸 수 있으면 그 친구 연대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 못 씁니다. 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눈 뜨면 엄마 도시락 싸주면 스쿨버스 타고 자다가 깨가지고 학교 들어갔다가 나오고 자다 보면 집에 도착했고 맨날 인터넷 쓰고 한국 방송 보고 끝. 네. 그러니까 현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이건 제가 하는 컨설팅 과정이 있고 컨설팅하는 부분은 제가 거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서 학교 방문도 한 적도 있고 이번에는 정말 우연찮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좋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정보 들으시고 나중에 저랑 얘기하시면 더 좋겠고 만약에 이제 특례 자격이 안 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이메일 주소예요. 이메일 주소인데 그냥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여기 아이디, 이 아이디가 제 카톡 아이디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친추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누군지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맨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질문만 쫙 해놔. 그러면 저희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저는 6월달 되면 한국에 있습니다.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 지도하는 애들, 그런 애들 대학 입시를 해야 돼서 그래서 6월부터 8월 사이는 한국에 있고요. 보통 때는 제가 베이스는 북경이고요. 이렇게 각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가을에 푸놈펜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지금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시면 나중에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개인 상담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무료 상담하시고 또 더 궁금하셔서 내일 무료 상담하시겠다면 또 저랑 시간 잡아주셔도 됩니다.